네, 안녕하세요. KT 클라우드 사스 사업팀의 김민선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스 생태계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 서밋에서 사스 세션을 발표했는데 올해도 연달아서 발표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되게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네, 요새 진짜 사스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앞에 그 디딤 365의 서정훈 상무님께서 발표를 또 해주신 것처럼 네, 저희가 사스에 대해서 되게 오래 또 많이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뭐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혹시 사스를 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사스를 개발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아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를 좀 그런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처음에 동향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고민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KT 클라우드가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스를 개발하려는 기업분들의 고민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저희의 차별화 요소를 말씀드리면서 마칠 겁니다. 네, 동향입니다. 네, 첫 번째로 사례를 좀 대표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아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아는 사례일 것 같아요. 어도비죠. 어도비는 그래픽 시장에서 원래 설치형 상품을 판매를 하면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 구독형 상품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니즈가 당장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돌연 2011년 갑자기 구독형 상품을 팔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013년 구독형 상품에 대해서 BM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요. 원래 설치형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한 프로그램당 이 왼쪽에 있는 아이콘들이 이제 프로그램 하나하나거든요. 저 프로그램 하나하나당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했다고 해요. 근데 저거를 다 푼 거예요. 구독형 상품에서는 전체를 이용하는데 월 6만 원에 이렇게 판매하면 당연히 넘어오죠. 그래서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수익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게 연도별, 분기별 성장 그래프인데 이 빨간색 영역이 기존의 설치형 상품에 대한 수익, 그리고 파란색 영역이 구독형 상품을 판매한 거에 대한 수익 영역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2013년에 제가 아까 구독 시스템을 BM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보시면 이때부터 한 3년 정도 쭉 자사의 상품 간에 충돌되는 형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이들은 이걸 견뎠다는 거예요. 이 총량의 매출이 늘진 않았는데 이게 자사 간의 충돌이 나면서 전환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말하는 성공적인 대표 사례로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어도비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사스 기업들이 글로벌에는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도비 탑2로 돼 있는데 요거는 제가 2023년 3월 기준으로 발췌를 한 자료이고요. 어도비랑 세일즈포스가 시점 기간에 따라서 1위, 2위가 왔다 갔다 그리고 평가 기준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뭐 1위, 2위, 3위, 뭐 4위, 5위 보시면 다 아시는 될 거예요. 세일즈포스, 어도비, 인투이트, 서비스나우, 쇼피파이 뭐 이런 데 있고요. 뭐 쭉 있는데 이런 기업들 양상을 보면 대부분 사실 탑 플레이어들입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전통 시장에서 원래 잘 팔던 기업들.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원래 이들은 자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본력을 기반으로 사스를 전환하는 걸 공격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이들이 전환하려고 할 때 그들의 정부가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는 거. 두 번째. 이런 점이 배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현 주소는 세 가지 측면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딜리버리 기업들. 두 번째는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와 같은 CSP가 있죠. 첫 번째 소프트웨어 기업.
설치형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스 많이 전환하려고 하세요. 글로벌 탑 플레이어들 아까 그 사례처럼 많이 이제 막 성공 사례 나왔다고 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글로벌 탑 플레이어 수준으로 가려면 사실 아직 남아있는 단계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트업. 스타트업도 사실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긴 해요. 뭐냐면 뭐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 레거시 아키텍처를 뭐 개선하고 뭐 전환하고 리플랫폼하고 리아키텍처 뭐 이런 거는 없지만 사실 새로 만드는 것 자체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데다가 자본력이라는 거에 대한 한계점도 너무 커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두 가지 기업 둘 다 유형도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걸 갖고 있고요. 세 번째 저희와 같은 CSP. CSP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저희는 사스 기업들이 사스를 구동하는 그 환경을 제공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각자 CSP만의 특성들이 있어요. 저희는 통신사가 메인이었다가 CSP로 사업을 확장한 케이스, 타사는 또 다른 케이스. 그런 특성들을 살려서 우리만의 가진 차별점을 살려서 버티컬 사스를 만들어내는 것 두 개. 그런 점이 있어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동향을 쭉 설명을 드리면 전망은 글로벌과 국내 쭉 보면 글로벌 쭉 빨리 성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국내 좀 상당히 낮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계속 이렇게만 갈 수는 없다. 정부는 나서고 있습니다. 앞전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올해 과기정통부의 행보가 굉장히 적극적인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업계에 있다면. 정책적 예산 그리고 사업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은 것들이 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300억 원을 투입을 하겠다. 간담회를 기업의 대표들과 만나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펀드를 최초로 조성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동향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사스를 도입하는 고객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4년 2월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 예보 조사 결과에서 도입을 하거나 전환을 할 때 우려사항들에 대한 표를 정리한 장표입니다. 여기서 탑 5만 추려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전체 시스템 대상 수가 11,000개 정도에서 조사를 했는데 50% 가까운 6,000개에 가까운 시스템 수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일단 비용. 사스를 도입해도 비용 똑같이 부담된다. 구독형이라고 하는데 구축형에서 바뀐다고 해서 뭐 싸지는 거 아니더라. 비용 똑같이 비싸던데? 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옮기려고 하니까 플랫폼이 그냥 가는 게 아니더라. 리아키텍처링 리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마이그레이션 방법러닝이라는 걸 갑자기 적용하면서 네이티브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다시 개발하래요. 그리고 그냥 가도 되는 다행히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데이터 이관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아니면 시스템을 갔는데 중앙 클라우드와 우리 사내에 있는 어떤 보안에 쌓여져 있는 프라이빗한 환경이랑 연계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그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우리 시스템이 너무 안정성이 중요한데 진짜 클라우드 안전해요? 무장애 고가용성 정말 보장합니까? 우려스러워요. 네 번째, 해킹되면 어떡해요? 개인정보 되게 많은데 유출되면 어떡해요? 이런 점이에요. 다섯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 다 좋은데 검토하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5가지였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현장에서 고객분들 많이 만나요. 사스 기업 많이 만나는데 그 외에도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첫 번째, 사스 다 좋은데 진짜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택지 자체가 너무 없어요. 내가 니즈가 이만큼이 있는데 거기에 딱 미트하는 사스가 없어요. 너무 범위가 적거나 너무 많아요. 필요 없는 기능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스 도입을 일단 해요. 근데 기존에 이것만 도입해서 이게 단독으로 돌아가는 사스면 다행인데요. 기존에 이런 시스템들과 연계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계하는 그 사용 시나리오가 너무 따로 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나 기관에 녹아들려면 사용성이 굉장히 편해야 되는데 이질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을 해봤자 이게 정말 활용이 될까요? 이렇게 불편하게 써서? 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서비스 품질과 응대 체계의 미지수라는 부분인데 아직은 우리가 정말 검증된 소프트웨어가 많이는 없다 보니까 내가 월 구독료를 맨날 내고 쓰는데 3년, 5년, 10년 뒤에도 업데이트가 계속 잘 돼서 최신화가 잘 될까요? 아니면은 장애가 나거나 제가 문의를 하면 정말 잘 대응이 될까요? 10년 뒤에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KT 사스는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려고 조금이나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보안적인 우려, 아니면 안정적인 그런 거에 대한 우려, 품질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뭔가 솔루션들을 찾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들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전문력과 우리의 인프라나 플랫폼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을 같이 합쳐서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의 버티컬 사스는 업무 협업 분야에 사스가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비즈웍스 프로라고 하는 상품이 있고요. 업무 협업 플랫폼이에요. 타이거 컴퍼니랑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비즈 드라이브 올해 최초로 출시를 한 건데요. CSAP를 문서 중앙화 상품으로는 국내에서 최초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상품이에요. 저희가 이 상품을 1년 가까이 인젠트라는 기업이랑 같이 출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사내에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을 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이에요. 개발 기업들의 고민은 어떨까? 개발 기업들은 일단 만났을 때 되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일단 개발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반드시 사스로 개발을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물론 개발을 다 하면 좋은데 무조건 개발하는 건 맞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대표님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사스를 다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권고 드리진 않았어요. 저는 고객으로 오면 너무 좋죠. 근데 권고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 시장 전체의 총 규모의 한계 때문이었어요. 시장 규모가 한계가 있어서 고객의 수가 한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딜리버리 하는 게 그냥 좀 그렇지만 SI성으로 좀 딜리버리 하는 형태긴 하지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혹은 시기가 지금 법과 제도 상에서의 규제가 너무 심해서 사스를 개발해봤자 팔릴 수가 없는 환경인데 지금의 시기가 맞을까요? 를 정말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럼 기업의 예산의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어떤 사스를 개발해야 될까,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라는 점인데요. AI, 글로벌, 모바일, 마이크로 서비스, 규제 보안 이 5가지 키워드가 제가 뭔가 서칭을 해보면 항상 나오는 키워드더라고요. 올해. AI가 이제 뭐 사스랑 뛸 수가 없다. AI를 접목한 사스를 개발해야 된다. 두 번째, 글로벌. 한국 시장에서는 규모가 한계점이 있다. 글로벌을 지향한 사스 개발하는 게 좋다. 세 번째, 모바일. 우리는 이제는 PC만 사용하는 환경에선 벗어나 있다. 패드, 모바일 훨씬 많이 사용한다. 사스가 왜 PC만을 지향해서 개발을 해야 되느냐. 함께 고민해서 개발해라. 네 번째, 마이크로 서비스. 사스가 버티컬하게 다 제공하는 건 좋은데 마이크로 서비스의 사상을 녹여 넣어서 고객이 원하는 기능만 넣는다던가 아니면 한 기능 안에서도 마이크로 서비스 네이티브한 그런 사상을 접목을 해서 장애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편의성을 훨씬 높여라. 안정성을 높여라.
그런 것들이 있죠. 5번째, 당연히 현재의 법과 규제에 맞춰진 보안을 충분히 충족하는 사스를 개발해야 된다. 이 5가지 키워드를 같이 고민하면서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개발하기로 했어요. 이제 개발하는데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은 자사내에 기술 인력이 많이 없습니다. 개발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개발 인력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개발하고 싶어도 방향성이 맞는데. 그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사업 모델을 이제 기획하래요. 저희 같은 CSP 사업자들은 10년 전부터 계속 기획하던 이 모델을 갑자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퍼펙츄얼 라이센스를 맨날 팔다가 월 라이센스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근데 더 어려워요. 그냥 인프라에 V코어나 메모리 같은 스펙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요금을 매기는 것도 아니에요. 동접자 수에 따라서, 네트워크 트래픽에 따라서, 디스크 용량에 따라서, 혹은 그냥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근데 이걸 월요금으로. 설계하는 것 자체부터 처음부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3번째, 데스밸리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제공하는 차별화, 개발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사스를 개발하면서 그 다음에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고 판매하고 활성화하는 이 전체의 주기 단계에서 저희는 요소별로 사스 기업들을 계속 함께하면서 만들어 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기획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사스를 우리가 만드는 기업인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그 구축을 알고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을 해드리고, 개발과 구축하는 단계에서의 사업과 연계한 이용 크레딧을 드린다던가, 기술 지원이나 교육을 드린다던가, 그 운영과 판매 활성화 단계에서도 공동 마케팅이나 마켓플레이스에 입점을 하면은 파트너사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나 아니면 사업 관리에 대한 용이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상품에 대한 거예요. 상품에 대한 건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이 AI 상품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AI는 작년까지 저희가 핵 상품만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 초까지 해서 학습용 상품뿐만이 아닌 추론, 운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전체의 이 풀 라인업을 이제 갖추었습니다. 이제 AI랑 사스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AI 상품을 사스 개발 기업들은 너무 필요로 할 건데, 우리 KT 클라우드가 이 AI 상품에서만큼은 정말 국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클라우드를 실현하기 위한 사스를 만들기 위한 파스 플랫폼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성 요소별로 사스 상품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많이 요소별로 필요한 상품들을 이렇게 갖추고 있어요. 그중에 뭐 컨테이너 플랫폼은 자사에서 자체 개발한 K2P라든가 아니면 아콘과 함께 협력한 칵테일 플랫폼이 있습니다. 보안이나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상품들이 지금 마켓플레이스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기서 또 검증된 상품들은 우리 부가 서비스화로 추진을 해서 저희 KT 클라우드의 이름으로 판매를 하면서 좀 더 품질력을 보장해서 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 KT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는 개발이나 뭐 이런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사업을 진정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되기 위해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입점을 해서 지금 함께 해온 기업들이, 그리고 기업들의 솔루션이 한 240여 종이 넘었는데, 제가 작년에 서밋에서 발표한 게 마켓플레이스 신규 출시였거든요. 그 뒤로 1년 안에 240종이 출시가 됐어요. 신규로 다시. 그리고 1년 동안 같이 하면서 정말 수익이 많이 오르신 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좀 보고 제가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T 클라우드 솔루션 파트너사인 브랜드 컴퍼니의 서종원입니다. KT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판매자 포털이 매우 잘 돼 있어서 매력적이었는데요. 상품의 신청부터 과금 그리고 상담 내역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서티 클라우드 팀 송인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 관리가 쉬워졌다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켓은 운영부터 해서 정산, 변경, 신청 이런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마켓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CSP 사업자에는 없다 보니까 KT 클라우드만의 최적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거나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을 발견해 주셔서 업무 능률을 많이 올렸습니다. 덕분에 매출도 상승하고 회사도 성장하였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나 되게 막막했었는데 일단 그 KT 클라우드와의 그 소통이 너무 원활했고 사업에 대한 가이드를 충분히 많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KT 클라우드가 되길 바라며 아직 협업하지 않는 솔루션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입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CSP 사업자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KT 클라우드가 파트너사의 고충을 들어주고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KT 클라우드 파이팅! 저는 KT 클라우드에서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개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박형진입니다. 이런 현재의 마켓플레이스는 마켓을 이용해 주시는 많은 제휴사분들과 고객사분들의 의견을 담은 결과물인데요. 앞으로도 더 나은 마켓플레이스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의견과 격려,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발표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사스 도입하는 기업이나 기관 그리고 개발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